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6월 주도주 중에서 딱 하나만 매수한다면은 무조건 이 기업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도 산업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주도 산업에 대한 흐름부터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한 종목만 본다면은 봐야 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께는 단순히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정리한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을 포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올해 2023년도 하반기에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총정리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에 대한 핵심 정리와 그에 따른 수혜주 안에서 이미 시장에서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러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해당 리포트 확인하셔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중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최근에 보신 뉴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주인공 왼발만 2개, AI로 만든 게임과 웹툰 안 사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AI 기술을 활용해서 최근에 게임과 웹툰들을 만들다 보니까 팬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지난 5월 23일 네이버 웹툰에 1화가 공개된 심과 함께 돌아온 기황님이라는 게 이제 웹툰의 제목입니다. 여기에 팬들이 별점 테러를 남기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팬들이 말하기를 아니 웹툰을 AI를 이용해서 만들 거면은 되게 성의가 없다. 여기다 우리가 왜 돈을 내고 이 웹툰을 봐야 되냐라는 식으로 별점 테러가 진행이 됐고요.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웹툰을 만든 게 아니다. AI로 보정 작업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팬들은 이 웹툰이 만약에 연재가 된다고 하면은 양상형 AI 웹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거고 결국에는 K 웹툰의 질이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K 웹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K 웹툰에 대한 질이 떨어진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웹툰계에서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뭐 게임이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신과 함께 돌아온 기황님 웹툰은 이제 논란이 손가락과 지붕 그리고 창문 표현이 어색하다라는 논란이 됐고요. 결국에는 후보정 작업에 AI를 안 쓰겠다. 이제 제작사 쪽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백야 극광 이 중국의 퍼즐 게임입니다. 캐릭터가 왼발만 2개입니다. 오른발이 없다는 뜻이죠. 게임 제작에 AI를 안 쓰겠다라고 현재 제작 측에서 두 손 두 발을 들었고요. 대만에서는 손가락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I를 안 쓰겠다라고 말을 하진 않았고 AI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도하고 받아들이겠다. 즉 국가별로 혹은 산업별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조금씩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는 웹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게임 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게임 운영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근데 문제는
AI를 쓰고 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게임업계 관계자가 지금 최근에 나왔던 이 AI에 대한 기술이 이미 손가락이 6개로 구현되는 등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즉 이거를 이용해서 콘텐츠 제작에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이 상당히 많죠. 그 반복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AI에 대한 효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 반복 작업이 많은 게임업계 특성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현재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국가 단위로 혹은 산업별로 AI를 적용하는 차이에 따라서 산업의 발전 속도와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게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AI를 적용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다른 산업들에서 AI를 적용하면서 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혹은 우리나라의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AI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냐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냐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서 유명한 벤처 사업가 아이젠버그는 5년 뒤에는 AI로 인해서 1인 창업의 붐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스토어에 대한 붐이 한번 불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AI로 인해서 1인 창업에 대한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젠버그가 이제 예시를 든 게 과거에 소프트웨어가 없었다가 소프트웨어가 생겼을 때 인간의 업무 능력이 100배 올랐다. 근데 앞으로 이 AI가 소프트웨어보다 뛰어난 이 AI가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은 IT에 대한 지식 없이 고도의 데이터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단순한 작업들을 외주에 맡겼었는데 이제는 외주를 맡기지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배울 부담도 감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외주 작업도 없어지고 프로그래밍을 배우지도 않아도 되고 IT, 이 AI야만 시키면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 작업이 상당히 많고 그 반복 작업을 하던 게 만약에 AI로 대체되지 않고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즉 만약에 이 인건비가 빠져서 AI가 이 분야를 대체한다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현금 흐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시장 흐름이 흘러갈 것으로 이제 시장은 예측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던 산업 같은 경우에는 AI의 도입에 대해서 도입을 하냐, 도입을 하지 않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AI가 나중에 너무나도 발달을 해서 결국에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죠. 하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인공지능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를 뺏는 거는 AI가 아니라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다. 즉 AI만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냐가 이 직업을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하냐를 가르는 성패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AI로 인해서 일부 일자리가 자동화로 되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새로운 일자리들도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황 CEO는 1984년도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평면 스크린과 스마트폰이 없었으나 컴퓨터 혁명이 시작되면서 모든 산업에 대한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하면서 지금의 AI를 그 당시의 컴퓨터 혁명과 흡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상황도 40년 전과 흡사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산업을 AI 혁신이 진행하면 AI가 진행이 되면서 혁신할 것이며 지금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다. 즉 AI가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이미 시장에 부각이 됐다 안 됐다 이야기가 많지만 이제 시작이다. 즉
이제부터 투자하고 이제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차 전지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 성장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까지 그 AI에 대한 열풍이 올 수 있냐? 미국에서 AI 열풍이 꺾여버리면은 우리나라까지 그 열풍이 오기 전에 꺾일 수밖에 없잖아요. 즉, 지금부터 우리가 반도체, AI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도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제러미 시걸은 AI 아직 버블이 아니다. 빅테크의 붐이 곧 있으면 한 번 더 이어질 거다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AI발 빅테크 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게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아이젠버그가 말했던 5년 뒤에는 AI로 인해서 1인 창업이 엄청나게 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여기에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가 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수익으로 현재 기대에 부응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90%를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90%를 장악하고 있는 거 분명 대단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전기차도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을 점유율을 꽉 잡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내며 따라서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점유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맞지만 이 엔비디아가 평생 90%의 점유율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과대평가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은행 위기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하는데 이게 과연 유지가 될 거냐? 빅테크들은 은행 위기로 강화된 신용 조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 은행 위기로 인해서 신용 조건 문제가 되는 게 무슨 기업들이에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커다란 빅테크 기업들, 뭐 이 엔비디아를 시작해서 이제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신용 조건에 대해서 사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즉, 단기적인 투자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GPU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합니다. 미국 코로나 때 화장지만큼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이 GPU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AI 열풍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필요한 반도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엔비디아에 대한 최신 GPU를 받으려면은 지금 당장 주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의 대기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 말하면은 연말에 이 GPU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3일, 5월 23일 날 GPU는 마약보다 훨씬 구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현재 GPU에 대한 인기, 특히 그냥 GPU가 아니죠. 엔비디아에 대한 GPU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급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하지만 AI 기업의 창업자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문을 넣고 아니면은 주변의 반도체들의 흐름이나 이 AI에 대한 수요 증가폭을 본다고 했을 때 최소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은 최근이 아니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면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리튬으로 인해서 리튬 부족 현상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았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가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인상은 내년까지 연결된다고 했을 때 올해 연말까지 이슈가 지속될 수 있다. 즉, 이슈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발적인 이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이슈로 연결되기 때문에 AI와
반도체에 대한 이슈들을 우리가 주목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중심에는 챗 GPT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엔비디아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을 하겠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단일 GPU 역할을 할 수 있는 256개의 GH200 슈퍼칩을 결합해서 DGX GH200 슈퍼컴퓨터를 이번에 탄생을 시켜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전 반도체보다 메모리가 약 100배에 달하는 새로운 시스템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없이 AI를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현재 의논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고 있죠. 근데 사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를 대체하는 게 사실 어렵다라고 시인할 정도로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이 독보적입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번에 GDX GH200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생성형 AI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현대 경제의 디지털 엔진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현재 엔비디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하냐, 엔비디아가 현재 최신 컴퓨팅 슈퍼컴퓨터나 아니면 이 GPU 같은 경우를 개발해서 어떤 식으로 공급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AI 쪽을 본다고 했을 때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쪽이고요. 당연히 남은 하나는 챗 GPT죠. 오픈 AI 쪽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이슈가 같이 나오면 같이 나올수록 시장에서 주목을 강하게 받고요.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픈 AI 챗 GPT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더 나왔죠. 자, 규제가 과하면 떠나겠다. 오픈 AI EU 반발에 철수 계획이 없다. 이 올트먼 CEO가 지난 24일 날 AI 규제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는 규제안 초안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거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사실 이 AI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사업에 대한 불안정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EU가 추진 중인 AI 규제안을 준수하기 어려우면 유럽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오픈 AI의 CEO가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유럽에서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월부터 오픈 AI 투어 2023을 떠나서 전 세계 17개 도시를 돌면서 AI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는 샘 알트만의 상용화 행보에 현재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방문을 하게 되죠. 챗 GPT를 만든 샘 알트만 오픈 AI 대표가 언제 6월 9일에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AI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서 국내 AI 경쟁력을 제고하고 AI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안에 이 오픈 AI 대표와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일 동안 이 신청을 받아서 K 스타트업이 누리집을 통해서 간담회 참여를 신청을 받고 기술 관련성 등을 검토한 다음에 100여 개사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당장 AI와 관련된 이슈들 우리가 손으로만 꼽아도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앞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 AI 반도체 GPU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강세가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부터 넘어오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6월 9일 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방한을 한다. 세 번째,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제 여러 개에 대한 K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100개밖에 선정하지 않습니다. 즉
몇 개나 신청할지 몰라요. 기업들이 몇 개나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경쟁률에 대해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인기와 더불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GPU에 대한 재고 부족에 대한 문제, 이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AI 관련 기업 중에서 시장 트렌드에 적합하고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넘어온 시장의 트렌드 산업이죠. 그리고 현재 앞으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속 이슈를 갖고 있으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강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초 오른 이후에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아서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격대의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거기에 따른 종목을 2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얘네는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고객사와 설치, 유지 보수, 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5대 기술 지표, 기술 투자 지수, 기술력 점수, 퀀투 기술 등급, 보유 특허수, 기업 가치 추정 등에서 고평가를 기록한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AI 이슈가 있을 때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아이크래프트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MDF 테크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말했던 종목 아니냐? 맞습니다. 얘네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적인 과정에 필요한 솔루션 그리고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얘네가 고객사 개발 환경에 적합한 맞춤 컨설팅과 AI 플랫폼 구축 그리고 딥러닝 교육까지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MDF 테크가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즉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내년까지는 시장에서 지속 이슈가 나오면서 AI의 주도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큰 빅 이슈 2개, 반도체와 AI가 엮여 있는 엔비디아 지속 이슈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올 수 있는 이 AI 이슈인 챗 GPT, 오픈 AI에 대한 방한 내용까지 더해진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고요. 보통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시세가 나올 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AI 관련된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주, 사실 주도 종목은 MDF 테크겠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아까 말했던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이거 어떻게 다운받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설치 후에 어플 이용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개인정보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뭐 주민번호 이런 거 전혀 적으실 필요 없고요. 전화번호, 광고 전화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이런 거 적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보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면은 2차 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져 있는 공지사항을 클릭하실 수 있고요. 아래로 스크롤 내리시면은 김용민 대표가 직접 만든 2023년 시장 주도 미래산업 PDF 파일에 대해서 100%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업로드 해놨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강한 이슈, 그 강한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이 왜 급등 나왔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니까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일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